오늘 3주차죠? 잘 지내셨나요? 무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만 지낸 건 힘든 일도 있었고요. 피곤한 일도 전 계속 신나는 생활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하나 찾아서 너무 신나고요. 가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단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을 그 바쁘지 않은 날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마음대로 누려본 적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살아왔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단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저희들 책을 읽으시고 강의를 포일러 하는 것 같다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그냥 글로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을 글로 쓰면 그게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없어서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에 처음 오신 분이 어제 처음 딱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왔대요. 뭐 하시냐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니 지금 오셔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 마지막 강의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 모든 과정이 다 축적이 되고 어느 정도 수긍도 되고 이해가 되고 뭐 그럴 때 했던 얘기들이라 이해 못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분은 너무 안타까웠대요. 다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분이 수업 제 시간 끝나고 최영규 작가 하는 시간 지금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한다.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남편분은 다시는 월세 300만 원 이하로는 장사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상권이 매출이고 권리금이 매출. 지금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된대요. 뭐가 문제인지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힘들어서 더 큰 데로 옮긴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쳤는데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하는 게 충격을 받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만나는 자영업자들이 그런 상황이라. 파이트클럽이라는 영화 혹시 분 안 계시겠죠? 이거 어떤 걸로 기억나요? 그래요. 상당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이게 사회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공격성, 폭력성을 실제로 표현하고 사는, 그러니까 바닥 이제 지하 세계에서 그 잠재된 욕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을 갖고 있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눈여겨 대사들을 좀 몇 개를 가져. 우리 필요도 없는 수많은 어떤 물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혹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소유는요,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건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파이트클럽에서 활동하는 그 과정들을 영화로 한번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17살짜리 아들한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인간적 예의를 좀 지키며 살아가는 파트너지, 내가 종속시키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 우리 인간은 모두 두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해요. 두 번째 삶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죽는 날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래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어라고 살아봐도 잘 안 돼요. 살던 대로 그 변화를 좀 더 가열차게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 삶을 살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 혹은 내일 당장 죽는다.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평가해보자. 잘 살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분명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작은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시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이 자리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자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그 고정관념 중에 가장 큰 돈에 대한 얘기를.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사는데. 근데 창업하는 데는 돈은 많을수록 좋지 않다. 쉽게 망하게 한다. 우리 삶에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생각해보시면 거의 99%가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짚고 들어가 보면 부부싸움, 부자지간의 싸움, 친구간의 싸움도 다 끝까지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근데 우리 창업에는 돈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돈을 왜 쓰면 안 되는지 앞으로 내일 다음 주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연결되는 고리들이 다 돈이에요. 돈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창업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그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반드시 점포가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점포 없이 창업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점포를 가지고 창업을 하되 버리고 시작. 다음 주에는 이제 하지 말자는, 오늘 강의 상권 분석 꼭 해야 한다.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에 그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상권 분석하지 마라 했지만 상권 분석하라고 해요. 어떤 게 상권 분석이 그 얘기죠. 보통 상권에 눈이 먼 분들이 저 물건을 놓치면 다시 더럽게 좋은 물건을 못 구할 거라고, 이 위치에 저 가격에 다시는 못 구할 것 같다고. 부동산 업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보고 가신 분들이 벌써 지금 계약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먼저 계약하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시 없을 기회는, 돈을 때려 넣을 다시 없을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왜냐? 그 기회는 정말 자기들끼리 해먹기 딱 좋거든요. 진짜 좋은 기회는 자기 가족, 친구한테 주지 밖에 내놓지 않아요. 우리 밖에 현수막 무슨 마지막 기회 어쩌고 이런 뻥이잖아. 그렇게 좋은 거면 지가 하지 왜 광고까지 하냐. 광고가 나온 순간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는 정보는 다 쓰레기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시 없을 기회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얘기했죠. 다시 안 할 거고요. 다시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들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강의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로 창업하려면 하고 싶은 일로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로 창업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상권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 정말 많이 팔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스텝이 꼬여요. 일단 목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돈 모으기도 힘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그 돈 모으기도 힘들지만 그 돈 모아서 들어가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돈 내고 이 상권에 들어갔으면 월세가 200이나 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들어와야 되고, 내 수익으로 적어도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와야지. 못해도 200은 들어와야지라는 양보까지 해서라도 가는데 그 200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 아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기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해서 학교 앞에, 무슨 법원 앞에, 뭐 좋은 오피스텔, 뭐 상권 앞에 그걸 차리고 나면 고정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아니 그 사람을 모으는 거, 내 고객으로 받아들여야 그걸 모집이라고 하나요? 수 이상의, 뭐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몇 명이나 모으면 가능하냐?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차량 운행해야 되고, 원장님들은 차량 운행하는 게 업무에 80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예 그냥 차량을 외주를 줘버리고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 또 그게 되거든요. 그 차량 운행비를 따로 받느냐, 수강료 받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 내가 대단히 잘한다는 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스펙을 쌓았어요. 내가 무슨 대학교 무슨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다 치더라도 그게 전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면 계속 모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업종의 모든 분야에 다 우열이 있어요. 같은 에어컨 기사조차도 실력차가 있다. 같은 처음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고정 비용이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고정 비용을, 인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직원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인데요. 인간에 관한 문제도 좀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긴 하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누군가를 부린다는 건 힘들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요 상권이라는 걸 자꾸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코딱지만 하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한두 명 채용하고 나면 그걸 누가 주잖아. 상권 분석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누가 말할까요? 부동산. 또 컨설턴트, 제가 이제 창업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같은 컨설턴트로 도매급으로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쓰레기 취급하고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근데 사람들은 다들 당신 창업 컨설턴트 아니냐, 해준 사람 아니냐는 거죠. 같은 급으로 계속 도매급으로 취급받는데,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누가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프랜차이즈, 임대인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권 분석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는 놈들이 악당인 거예요. 그 놈들이 목적은 돈이에요. 그걸 함으로 게 많아요. 생기는 게.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권 분석이 필요하고 이게 입점 어쩌고 얘기하는, 그래서 붙이는 그 권리금이 프리미엄이에요. 수수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걸로 붙여먹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인도 건물이 잘 나가면 좋고요. 권리금 많이 받으면 좋고요. 저도 악당일 수 있어요. 저도 나쁜 놈일 수 있으니까 제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 검증하세요. 의심하시고요. 찾아보세요. 어떤 놈 말이 맞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야,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권역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상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상가들이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통 상권이라고 해요. 그런 권역이라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기업이 많으면 또 식당도 많을 테고 그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또 수많은 또 어떤 조직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 상권 안에 내가 점포를 차리려면 이 상권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어떤 놈이 내 걸 먹을 건지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경쟁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그들은 얼마의 가격에 팔고 그들의 맛은 어떤지 뭐 그들의 인기도는 어떤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매출을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하철 입구 앞에 있고 있잖아요. 대단한 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하철역 앞에 있는 여기 임대료 20만 원, 30만 원 하겠어요? 이런데 개인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뭐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부산대 앞에도 그 월세가 250, 300 하는 그 작은 가게들 이게 그 돈 내고 하고 싶은지 저는 궁금해요. 무슨 생각으로 시작해요?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면 1층이면 주차장이 있으면 지하철역 앞이면 정말 좋을까?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제가 예전에 토목 설계 일할 때 교량 재설치하고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 파간다고 아침 7시 밤 10시까지 딱딱딱 시간별로 몇 명씩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몇 명씩 지나가는 걸 확인할 거냐는 거죠. 떡볶이 팔면서 내가 몇 명이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다니면 내 매출이 오를까요? 1시간 2시간씩 미안. 그래서 그날 하루에 무슨 전망점 카 테이블 하나당 10만 원에 100만 원에 팔아간다는 거예요. 하루 좋은 상권에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 떠들었으면 좋은 상권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과 제 기준이 좀 다를 거라고 조금 이제 가까워진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상권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 많이 댕기는데 임대료 흐르면서 매출이 많은데 매출이 많은 거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매출이 좋아질까요? 아 임대료 흐른데 장사 잘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권리금 많이 내고 들어가서 내가 그걸 받아서 이제 하면 많이 안 주고 매출 좋은 데를 들어간다. 싸고 매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떠들고 있는 요 방향의 기준이 있다면 지금 뭐 선생님들의 기준을 말씀하셔도 돼요. 사람 많이 다니는데 임대료 싸고 매출 많은데 매출 또 우리 사장님은 지금 그럼 좋은 상권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의 읽고 있을 때는 사용할 때 그게 정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악당들이 얘기하는 좋은 상징이 최소라는 말이 제일 웃긴 게 지금 내가 돈가스 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 일대 돈가스 딱 하나도 없어요. 왔어 내가 들어가면 독점이 나고 들어가 한 달 수가 생기지 말하는 거. 저는 돈가스 집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가서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하기만. 다들 이렇게 왜냐면 센텀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순대국밥집 홈플러스 여기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한 50평, 60평쯤 돼. 순대국밥집 먹고 식품 그게 위반 내용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기한이 지날 동안 못 팔았다는 거지. 이게 붙어 있는데도 안내문에다가 가게 내부 사정으로 보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돼서 이게 6월 15일까지 영업정 6월 16일부터 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보답하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뭐 근데 이 동네 아는 사람들은 안 가. 그때 제작가 오픈 이거 다시 16일 지나서 한번 간 거야. 이렇게 까다롭지 그냥 주는 대로 잘 먹는 본인의 얘기는 뭐 본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왜 갔는지 며칠을 아니요 첫날에 간 게 아니고 얼마 전에 7월 6월 말 이런 일이 발생 고정 지출이 높고요. 내 매출이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되고 손님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근데 그 제공자한테 팔 수밖에 그거 못 버려. 이게 내가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근데 죽기 싫으니까 망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좀 대충 팔았는데 나 이게 왜죠? 전 내보고 버리라. 그 직원이 안 좋은 상태로 나 그리고 그 직원이 신고 이거 어떻게 갑자기 찾아오고 야 유통기한 사람을 부릴 수 상권에 들어가고 나면 고정비가 높아지고 나면 깎아야 될 게 직원의 인건비밖에 없고 나 직원들한테 그 눈에 난 직원들은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해고할 야니 프리 3% 떼고 계약했는데 뭐 퇴직금 달라고 그러냐. 근데 법적으로는 계속 고정적으로 그러면 법적인 관계도 알아야 돼. 기본적인 자질도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는 방식을 택해야 돼. 지금 제가 하지 말라는 방식 그대로 다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이유비지할 거. 비록 이렇게 영업 정지를 먹지 않아도 직원과의 마찰과 떨어지는 매출, 높은 고정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 같은. 저는 어딜 가면 항상 관공서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거의 물은 조금 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공서 주변에서 잘 되는 식당은 뭔가 근데 관공서 주변에도 파리만 날리는 식당. 근데 그런 데는 또 거기 임대료가 비싸. 손님 엄체로 오래 유지를 그래서 나가고 새로 들어오면 한번 또 가봐요. 가보고 맛있으면 줄을 서는 거고 한 두세 달 안에 정리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뭐 6천 가구, 8천 가구 뭐 이런 데 아파트 근데 가보면 상가들 다 마찬가지야.
학교 앞이라고 내가 이 학원 차리고 태권도장 다 미쳐. 정말 경쟁이 치열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법과 권모술수 이런 상대 학원 뭐 강사 뭐 이런 코치 이런 사람들하고 형사 소송 들어갈 수 있게 조작하기도 하고 코치를 망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하고 있다. 단가격은 정말 말도 할인하고 더 싸게 해주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 성적 관리 해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점포의 상권 분석 이 범위 안에 더 비싼 값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10명 중에 혹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한 명 정도 잘하는 분 이런 데 들어가도 그냥 잘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잘하는 우리가 굳이 경쟁하려고 할 필요 경쟁하면 무조건 그런 사람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의 아이템으로 우리만의 전략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돈 없이 그 얘기 계속 좀 지겹도록 할 건 지겨우시면 안 하셔도 계속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다. 이 반대로 우리가 역풍을 낚시를 즐기죠. 남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순풍을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이버의 상권 분석이라고 딱 상권 분석에 관한 이런 키워드를 좀 정말 많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들어가면 상권 분석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첫날에 말씀드린 개인차가 똑같은 이런 툴을 이용해서 내가 100명이 똑같이 하면 성공해. 근데 이 중에 성공하는 사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석은 상권 분석을 어떻게 제가 그 방법 깜짝 이건 나중에 이제 전략까지 끝내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거 중요하죠. 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만 정하고 나면 어디서 팔 건지는 전혀 중요하지. 우리가 다 정하고 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돈은 조금 들겠죠. 적어도 한 몇백만 진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 생각. 그렇게 들고 창업을 하고 마지막 선택지 어디서 팔 것인지 선생님 말씀처럼 싼 임대료가 낮은데 매출이 많을 것 같은데 권리금도 없는 곳은 그냥 임대료가 싼 곳이 그곳은 나와. 상권 분석이 필요.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요걸 찾는 거예요. 어디 제일 싸고 구석진 곳. 조금만 손보면 돼요. 내 상품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싼 곳조차도 돈이 적어도 보증금 한 몇백만 원 들고 월세도 한 2, 30만 원 적어도 좀 많게 잡으면 50만 원, 한 7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50만 원 미만 30만 원 딱 좋다.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발품을 팔고 돌아가 반드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굳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찾으시고 매출이 좀 적어 손님이 별로 없어. 별로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한 1년 정도 지낼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민하고 준비한 돈이 충분히 가능. 나는 처음부터 창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밖에 준비 안 해. 그런 분은 한 100만 원 정도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결국엔 좀 하게 점포를 먼저 팔아서 번 돈으로 부활하는 입장하고 있고 불가능한 들어본 적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먼저 주고 물건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주고 한참 뒤에 물건을 받은 적. 우리 삶의 사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한참 뒤에 받은 물건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뭘 팔고 싶은지 고민하시거나 그걸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하시거나 그래서 이거 물건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팔아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연회원권을 모집 1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매일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혹은 이 상품이 가치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가스를 팔 거다. 돈가스를 1년 내 매일 먹을 수 있는 시식권을 파는 한 개 10,000원짜리 5,000원에 먹을 150만 원권을 해요. 150만 원. 양도가 가능한 그거 10명한테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든 먼저 팔 수 있을 만큼 본인이 갖추셔야 된다는 거지. 연습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돼. 계속 그런 연습을 먼저 하다고 얘기해.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하셔야 돼. 근데 그도 그렇죠. 돈 한 푼 없이 창업에 돈을 벌 노가다도 하고요. 대리운전도 하고요. 다음에 청소도 하고요. 그 다양한 일들 고정직으로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힘들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렇지만 저는 창업으로 또 수익을 또 내는 시간들이 조금씩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3년 저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창업을 한다고 할 아이템도 없는데 창업한 회사를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회사를 계속 옳지 않고 혹은 나의 사랑은 지금 당장 좀 힘들지만 나는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그렇게 신나고 더
최영규 작가가 계속 이제 얘기하겠지만 점포에 관련된 이 모든 돈, 이 세금에 관한 이 돈을 알고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아낄 수 있고 절약을 그리고 왜 하나요? 아니 그 얘기를 자꾸 재밌게 한다니까 부담스러워. 세무는 조금 재밌게 좀 받아들이시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 시작할 때 간이로 하느냐 일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가 돈을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단위로 시작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알게 되시면 종합소득세도 연결 그런 다 알아.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된 돈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절세하기 위한 아시아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낄 수 있는 돈이 정말 수천만 임대료가인지에 따라 혹은 임대인이 간인지 일반인지 그냥 개인인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 손으로 페인트 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의자 몇 개 넣고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오로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본질에만 집중. 돈가스 하나 팔면 스시를 판다고 인테리어를 호텔급으로 할 필요 없고 그럼 나한테 와서 먹을 스시는 인테리어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야. 최고의 스시를 나한테 와서 먹으려면 나는 최고의 스시만 최고 나머지는 기대 본인 스스로가 창업자 그러고 나면 그렇게 팔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요 권리금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 뭐 이런 모든 게 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다 연결 그 얘기를 최영규 작가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복습하시면 자기 걸로 만드셔야 지금 그냥 원래 진도를 부가세를 최영규 이해도가 떨어 다음 주에 물어보면 그제 수업할 때 다 대답 마지막에 다 대답하고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 치킨 한 마리 부가세가 얼마예요? 그러면 1,400원 지금 답이 얼마 그런 얘기들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다시 복습 또 조금 나가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에 그리고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져 질문도 안 해 답변도 안 해. 이 사람이 얼만큼 하고 표정이 잘 안 종합소득세도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는데 마지막 한 시간만 좀 정말 어려운 거. 제 강의는 그냥 뭐 제 맘대로 한다 치고 진짜 나 신학은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좀 쉽게 설명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더 쉽게 가슴이 더 여러분들은 지금 창업 전략 아이템 같은 거 고민하시기도 하시겠죠. 세금은 그걸 떠나서 우리 삶 전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지금 이 시간에 배운 세금으로 다른 공부 열심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책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제일 쉽겠지만 이 책 좀 이해가 되실 여러 가지 책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 이런 걸 왜 내가 몰라? 다음 주에 홍보하지 마라. 돈 버리고 점포 버리고 홍보 버리라는 얘기들 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아끼라는 거예요. 돈 쓰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